안녕하십니까. BNSTV 라디오 방송입니다. 천안 북면 태양광 발전 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시설을 가장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편법 설치와 사실상 방치된 관리 부실 실태를 공개 규탄했으며 더 이상의 묵인과 방관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주민들은 버섯 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문제, 주택 하천 인접 지역 개발 행위 허가로 인한 주민 피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천안시 규제 수준, 도시계획 조례 개정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주민들은 농촌이 더 이상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발 행위 허가 기준 강화와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는 마음만큼은 넉넉해지고 싶은 연말연시이지만 농촌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햇빛 소득 마을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무분별하게 조성되는 농지 태양광 발전 시설로 주민 갈등과 환경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천안시가 최근 3년간 농지에 허가한 태양광 발전 시설 규모가 축구장 약 146개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지자체들이 관련 개발 행위를 불허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달리 천안시는 불허 사례가 극히 드물어 사실상 갈등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타 지자체의 규제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는 것이 대책위 설명이다. 아산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3년 이상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부여군 역시 동물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하도록 규정하고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천안시는 버섯 재배사를 위장한 편법 탈법이 의심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규제는커녕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택 100m 이내에 밀접해 있음에도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나반리 228번지 등 사업 부지는 주택과의 거리가 30m 이내에 불과하고 사담리 369번지 일대 사업 부지 역시 주택 5호 이상이 30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명덕리 701번지 사업 부지는 하천과의 거리가 200m 이내로 환경 훼손 우려가 큰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반리 228, 227, 229, 197에 3240에 3번지 1원 5필지 총 13,027제곱미터에는 동물식물 관련 시설 버섯 재배사 13동이 공사 중인데 시설 형태가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 시설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담리 369번지 1원 19,502제곱미터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 시설의 토사 유출 방지 공사 계획과 자재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천안시는 버섯 재배시설 공작물 설치 기준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농촌진흥청이 보급한 농업시설 기상재해 경감기술에는 간이 표고버섯 재배사의 시설 현황과 표준 규격이 명시돼 있고 버섯 재배시설의 표준 규격을 분명히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실제 농업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해당 기준을 외면한 사업 계획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설치 단계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들은 이미 설치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과도한 제초제 농약 살포로 인한 수질 및 하천 오염 우려까지 제기하며 사후 관리 부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태양광 설치된 부지에서는 잡초 제거를 이유로 제초제가 반복적으로 대량 살포되고 비가 내릴 경우 약품 성분이 토양을 타고
농수로와 소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된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비가 온 뒤 논물색이 탁해지고 농수로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난 적이 있다며 태양광 부지에서 뿌린 제초제가 내려온다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논과 하천이 연결된 지역 특성상 오염이 시작되면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환경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과도한 제초제 살포가 토양 및 생물 파괴, 양서류 곤충 등 소형 생물 폐사, 수질 악화, 하천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담리 일대는 수리부엉이 맹꽁이 도롱뇽 등 양서류 서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지역인 만큼 제초제 오염은 태양광 설치보다 더 조용하고 빠르게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서류상 조사로는 부족하며 계절별 시간대별 현장 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보호종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치 예정지에 대한 행정 개입뿐 아니라 기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집중 단속을 요구했다. 제초제 농약 사용 실태 조사, 농수로 소하천 수질 정기 검사, 우기 전후 집중 점검, 기중 초과 또는 무단 살포 시 강력한 행정 처분, 기계 제초 등 친환경 관리 방식 유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민들은 불법 편법 태양광 설치 근절을 위해 천안시 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농업시설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장 등 악용 차단, 실제 농업 사용 의무 기간 명문화, 주택 하천 인접 지역 이격거리 기준 강화,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쪼개기식 태양광 설치 제한, 사후 관리 점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나반리 주민들뿐 아니라 사담리 주민들도 연대의 뜻을 함께했다. 주민들은 사담리 일대에서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추진이 이어지면서 보호종 서식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여건과 생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사업 추진 방식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환경 조사와 행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들은 합법적이고 계획적인 태양광 설치는 환영하지만 편법과 특혜로 추진되는 개발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의 행정 판단이 나반리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천안시 전역에서 반복될 개발 행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산시 읍내동 산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공모 선정, 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가 국가유산청에서 공모한 2026년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아산 읍내동 산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 동안 총 사업비 133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보존관리 체계를 벗어나 개발 행위의 제한을 받았던 주변 지역 또한 동시에 정비해 지역 주민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역사, 문화, 환경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산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 활용하고 주변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 전략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한 노력으로 이번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아산시는 총 4개의 문화권에 포함될 수 있는데 아산시는 이중 백제 역사문화권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설정했다. 핵심 유적으로 백제 탕정성으로 추정되는 아산 읍내동 산성을 중심으로 치소성, 행정구역에서 행정사무를 맡아보던 기관이 있는 성으로서의 기능이 백제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읍내동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읍내동 산성을 포함해 읍내동 당간지주, 온주와 문 및 관아, 온양향교 등을 연계 유적으로 공간화했다. 이 사업은
아산만과 어우러진 백제 신도시 탕정성의 2000년 역사 문화 체험 기반 조성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목표로 핵심 유적의 정비를 통한 역사성 강화, 조망 공간 조성을 통한 역사 경관 향유 기회 확대, 탐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계성 마련, 옛길과 옛물길 정비를 통한 도시 골격의 역사성 회복, 주민 생활 환경 및 경관 개선 등을 설정했다. 이를 구체화하여 읍내동 산성 및 성안마을 산성의 수목 정비와 탐방로 정비, 읍내동 지역 거리 조성 기반 구축, 역사정원 가꾸기 및 역사 놀이터 조성, 역사문화권 방문자 센터 및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게스트하우스와 마을 도서관 조성, 보행 환경 개선, 다양한 역사문화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아산시는 이러한 계획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더 보완해 올해 5월 중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는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 공모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활용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균형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은 아산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시 병5년 주요 업무 보고회, 도시 경쟁력 강화 방향 논의. 천안, 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7일 시청 대회실에서 2026 주요 업무 보고회를 열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성장안전 동행 3대 핵심 가치와 7대 역점 과제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 새 정부 국정과제 연계 방안을 공유했다. 신규 사업을 비롯해 핵심 정책과 주요 현안 사업 등 시민 체감형 정책 602건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천안시는 올해 7대 역점 과제로 미래 성장 동력 강화, 지역 경제 재도약, 도시 인프라 혁신, 안심도시 조성, 기후 대응 역량 제고, 맞춤형 돌봄 실현, 다채로운 일상 구현을 선정하고 각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천안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천안 중부권 AI 컴퓨팅 센터 구축, 천안형 스타트업 생태계 스케일업, 천안 아산 연구개발특구 내 MIC 산업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연구 등 혁신 성장 거점 구축에 집중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우리 동네 상권 UP 프로젝트 추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투자 유치, 배달, 배송 추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에 나선다.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2040 천안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성환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천안역 증개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도시의 균형 있는 성장과 편리한 일상 구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일상 조성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자연재난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산불 및 산사태 예방 대책 강화, 공공건설 사업 스마트 안전관리 등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 중립 추진, 시 스마트팜 기술 보급,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 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심 청정 도시 천안 구현에도 힘쓸 방침이다.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 정책도 강화한다. 따숨 천안형 푸드뱅크 지원, 촘촘한 초등 돌봄 체계 구축 온종일 안전 돌봄 플랜, 의료 돌봄 통합 지원, 누리별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민의 다채로운 일상과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해 빛으로 여는 밤, 별빛 야행 녹색 복합문화 공간 천안정원 조성, 문화예술시설 확충 등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공직자는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시민의 삶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하는 행정으로 미래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평택 소식입니다. 청부급 태성ENG 주식회사 이웃 돕기 라면 기부.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태성ENG 주식회사는 지난 12월 30일 청부급 관내의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한 라면 200박스 260만 원 상당을 청부급 행정복지센터 읍장 이철은 씨에 기부했다. 태성ENG 주식회사 안경현 대표는 추운 겨울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며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은 청부급장은 지역 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신 태성ENG 주식회사 안경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하신 정성 어린 물품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부받은 라면은 청부급 관내 저소득 가정 및 복지 위기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상 BNSTV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